9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올 10만 이상 정액이라면 전기료, 수료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뀝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이어 1년 만에 표기 세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10월 6일부터 올 10만원 이상 정액 관리비인 경우 비목별 세부 금액이 기재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사신 분들 보시면은 관리비 부과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일반 관리비, 청소비, 정화조, 소독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장기 수선 유지비,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생활폐기 수수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합계가 나오죠. 그래서 전월은 얼마 나왔다 이렇게 세부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없었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세 계약서 또는 월세 계약할 때 그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런 후속 조치로 관리비 내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을 마련을 했는데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 4년 초년생, 청년층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 등의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는데 이제 그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내역이 있는지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먼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월세 금액이 이제 좀 저렴하다고 계약을 했는데 관리비가 굉장히 센 경우가 많았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작년 11월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했는데 이번에 이제 관리비의 세부 내역까지 명시해서 관리비를 투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야에서 좀 더 이제 관리비에 대해서 임차인의 어떤 권리를 이제 더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액 관리비인 경우에 액수와 무관하게 총용은 기재하죠.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하기 때문에 그 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9월 6일부터는 올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의 경우에 비목별 세부 금액을 이제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1조 보증과 차입 및 관리비에서 이제 관리비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반 관리비를 이제 명시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기료나 수도료나 이런 가스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일반 관리비는 이제 알 수가 없었는데 이걸 이제 명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올 10만 이상 정액이라면은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토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이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이 신설된 데 의해서 이제 1년 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기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관리비 이제 정액인 경우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그 기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보고 계십니다. 가능하면 이제 그 계약서가 이제 그 어떤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임대차 기간이라든지 입주전 수리라든지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사용관리 수선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이제 표기하고 있죠. 비용의 정산, 계약의 종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아니면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지에는 그 계약 체결 시 꼭 확인 사항으로서 대항력비 우선 변제권 확보,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음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그 다음에 계약 기간 중에 확인할 것, 차임 증액 청구, 묵시적 갱신, 계약 갱신 요구,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에 보증금액 증액 시 확정일자 날인 이런 게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기간 전, 중,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시 확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 경우는 이제 관심이 크겠죠. 그래서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6만 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10만 가구, 비정비 사업을 통해서 6만 2천 가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재개발, 기반 시설이 안 좋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재개발하는 거고, 재건축 사업, 이거는 이제 기반 시설이나 도로 같은 건 양호한데 이제 아파트가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하는 거죠. 재건축 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비정비 사업으로서는 공공주택,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리비 세부 내역에 비정비 사업 분야, 공공주택이나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주택 사업자는 소규모인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정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아파트뿐만 아니고 연립주택,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빌라라고 하죠. 여기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는데 2023년 하반기에는 24만 가구, 2024년도에는 35만 가구, 2025년도 상반기에는 16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을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주택이 270만 호가 건설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밝히고 있는데 270만 가구의 공급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 2027년도까지 50만 가구 공급 예정입니다. 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 112만 가구, 전체적으로 270만 가구를 이제 공급 예정입니다. 현재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공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강한 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 가구 중에 재개발, 재건축, 도심 복합 사업을 통해서 52만 가구, 공공택지, 3분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88만 가구, 기타 130만 가구 해서 270만 가구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공공주택 공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공급 위치에 대응해서 공공에서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서 공급 조개를 통해서 주택 공급 정상을 견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수도권 신도시에 3만 원을 더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주택 경기도 활성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가격 상승도 이제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공공 전환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고 또 신규 택지를 더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을 더 늘려가지고 이제 고밀도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로서는 이제 2024년대 공급 확대로 민간 정상화를 견인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주택 공급을 이제 최대한 달성을 하면서 2024년도까지 100만 원 이상 공급하고 그리고 270만 원을 약속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초과 달성을 통해서 알파를 더 포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9월 6일부터 전월세 계약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이라면은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법무부에서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등 투명함을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 양식을 개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인이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할 때 관리비 세부 내역을 요구를 하고 또 그 내역까지 받아가지고 향후에 이제 적정한 관리비인지를 이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